매일 아침 당신은 어떤 믿음을 삼키고 계십니까? 하루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건강의 갑옷. 자식들의 효심과 내 건강을 향한 열정이 담긴 그 작은 알약들이 실은 내 몸의 가장 중요한 장군인 간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내일 청춘은 누구보다 성실했던 한 남편의 아침 습관이 불러온 씁쓸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 박사님, 저희 남편은 평생을 시계처럼 정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올해 72인데 그 성실함은 은퇴 후 건강을 챙기는 데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죠. 남편의 아침은 오전 6시 물 한 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마치 군대처럼 줄지어 서 있는 영양제 통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사준 종합 비타민 2알, 혈액순환에 좋다며 홈쇼핑에서 제가 주문한 오메가3와 크릴오일 3알, 무릎 아프다고 했더니 친구가 추천해준 글루코사민과 MSM 4알, 눈 침침하다고 아들이 보내준 루테인 1알, 기력에 좋다는 홍삼 캡슐 2알, 뼈에 좋다니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3알. 그렇게 매일 아침 남편의 손바닥 위에는 무지개처럼 형형색색의 알약 15개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아 여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바빠도 약을 더 많이 먹겠네. 그러면 남편분은 손을 내저으며 늘 똑같이 대답했다고 하죠. 하하, 무슨 소리. 이게 다 내 몸을 지켜주는 갑옷이야, 갑옷. 음식으로 다 못 채우는 거 이렇게라도 채워야지. 요즘 세상에 이거 안 챙겨 먹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다 익선이야. 좋은 건 많을수록 좋지. 남편의 그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면 저도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남편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죠. 저 알약들이 우리 부부의 건강한 노후를 약속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할 것만 같았던 그 갑옷에 언제부턴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유난히 덥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부지런하던 남편이 부쩍 낮잠 자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주말 농장에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땀 흘리고 돌아온 날이면 저녁도 먹는 동 마는 동 소파에 누워 잠이 들곤 했죠. 입맛도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제육볶음을 해줘도 두어 점 깨적거리다 수저를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기운이 하나도 없네. 더위 먹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몸이 천근만근이야. 늙어서 그런가 봐.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여름이라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기력이 달리니 영양제를 더 잘 챙겨 먹어야겠다며 아침 의식에 더욱 공을 들였죠. 아내분은 그런 남편을 위해 용하다는 한의원에가 기력 보강을 위한 한약을 지어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빛은 점점 더 어두러지고 눈의 흰자위마저 누렇게 뜨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동네 내과를 찾은 부부. 간단한 피 검사와 소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찾은 진료실에서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술 많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아니요, 선생님. 저는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됩니다. 통풍 무서워서 막걸리 한 잔도 안 마신 지가 몇 년인데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몸에 좋다는 한약이나 즙, 달인 hul 같은 걸 드신 게 있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아내분이 기다렸다는 듯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약은 아니고 영양제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건강에 신경 쓰는데요. 종합 비타민, 오메가3, 글루코사민, 루테인, 홍삼 매일 한 주먹씩 먹어요. 제가 기력 없다고 한약도 한제 지어다 먹였고요. 칭찬을 기대했던 아내의 말에 의사는 칭찬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부에게 청천명력 같은 진단명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의 그 성실함이 문제입니다. 검사 결과 독성 간 손상입니다. 간 수치가 정상인의 10배 이상으로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원인은 매일 드셨던 그 수많은 영양제와 한약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건강 갑옷이라 믿었던 그 알약들이 남편의 간을 공격하는 독화살이었다뇨. 좋은 건 많을수록 좋다는 남편의 믿음이, 내조 잘한다는 제 자부심이 우리 부부의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던 겁니다. 김 박사님, 저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걸까요? 아버님, 어머님, 그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애쓰셨던 그 마음이 결과적으론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두 분의 정성과 노력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넘치는 사랑에 올바른 지식이라는 브레이크를 채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아들 김 박사가 두 분의 식탁 위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해독 공장 간의 비명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웬만큼 힘들어서는 절대 비명을 지르지 않죠. 간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 음식, 약, 영양제를 분해하고 해독하는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그런데 매일 15알이 넘는 고농축 영양제와 한약이 쉴 틈 없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장은 24시간 풀가동해야 하고 결국 과부하로 기계가 고장나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독성 간 손상입니다. 몸에 좋다는 것들이 간에게는 엄청난 노동이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영양제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식탁 위의 영양제들을 모두 치우십시오. 그리고 딱 3가지만 자문해 보는 겁니다. 1. 이걸 왜 먹어야 하지? 목적. 친구가 좋다니까, TV에서 봤으니까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몸에 정말 이 성분이 부족한가? 2. 내가 먹는 처방약과 충돌하진 않나? 안정성.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가 약효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의사, 약사와 상담했나? 전문성. 영양제는 내 몸에 대한 투자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하는 투자는 투기일 뿐입니다. 셋째, 최고의 영양제는 제철 음식입니다. 우리는 작은 알약 하나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준 최고의 영양제는 바로 우리의 삼시세끼입니다. 루테인 알약 대신 짙은 녹색의 시금치나물 한 접시가 눈을 더 건강하게 합니다. 비타민C 알약 대신 새콤달콤한 제철 귤 한 개가 감기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캡슐 대신 일주일에 2번 고등어 구이를 식탁에 올리는 것이 혈관을 더 깨끗하게 합니다. 어머님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제철 밥상.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비싼 영양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부디 알약의 개수를 줄이시고 다채로운 음식의 색깔을 늘려보십시오.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지 않느냐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아버님은 다행히 모든 영양제를 끊고 식습관을 개선한 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15알의 영양제 대신 아내가 차려준 채소 가득한 아침밥상을 가장 큰 보약이라고 믿게 되셨다고 하네요. 건강에 대한 열정이 때로는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 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는 지혜. 그것이 바로 내일의 청춘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습관입니다. 청년 김 박사, 오늘 내일 청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아침이 수많은 알약 대신 건강한 음식과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로 채워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청춘이길 응원합니다.